승인의 대상은 일단 아까 요거 등록업자의 경우하고는 다르죠. 아까 등록업자는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 20세대 대지 얼마 1만이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은 단독주택 연간이라는 말 빠지죠. 단독주택이 30호, 공동주택 30세대, 그리고 대지 조성 1만 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50호가 있죠. 여기도 이제 50세대가 있는데 이 뭐냐? 자, 여기 한옥 가구, 그 다음에 블록형 단독주택. 블록형의 단독주택은 50호. 그 다음에 이제 50세대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자, 그리고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요 구역은 자 50세대 이상이에요. 자, 이럴 때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이거죠. 근데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 안 받아도 되는 게 있어. 제외되는 게 두 가지. 그게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외되는 게 있고, 자, 농어촌 공동화 현상. 농어촌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외되는 거. 우리가 이제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은 개론 시간에 배웠습니다. 공동화 현상은 직장과 주택이 분리가 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게 공동화 현상이죠. 이걸 일명 도너츠 현상이다. 중간에 구멍 뚫린 도너츠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직주 분리해서 발생하니까 이거를 직주를 근접을 시키면 직장하고 주택을 가까이 붙여 뿌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겠죠. 그래서 보통 역세권 앞에다가 역세권에다가 이러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 역세권이 준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야. 상업지역인데 유통상업은 빠지죠. 왜? 유통상업은 우리가 국계법에서 주택을 세울 수 없는 지역이 유통상업이에요. 그러니까 유전, 전용공업하고 유통상업은 주택을 세울 수 없으니까 이 경우를 빼고, 그럼 이 지역에 주택이 300세대 미만이고 300세대 미만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가가 주상복합이죠. 주택이 300세대 미만이고 상가 면적이 10% 이상, 그리고 주택의 연면적이 90% 미만. 그래서 우리가 주택이 300세대 미만이고, 자, 그다음 주택의 연면적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90% 미만이고 상가 면적이 그러면 10% 이상이죠. 자, 이런 지역은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때는 복잡하게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간단하게 건축 허가만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게 건축 허가만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어촌 정비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인데 생활환경 정비를 하기 위한 그 사업으로서 농협중앙회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그러한 사업. 이런 경우에도 농어촌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단한 방법인 건축 허가만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 이때는 건축 허가만으로 집을 짓는 거니까 사업계획 승인은 안 받아도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우를 우리가 봐두시면 되겠고, 그럼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누구냐? 원칙이 10만 이상일 때는 시도 대도시 시장, 10만 미만일 때는 이때는 6인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승인권자가 되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거. 그래서 10만 이상은 시도 대도시장, 10만 미만은 특광 특특 시장 군수, 국토부 장관, 이들이 바로 사업계획 승인권자다. 자, 밑에 볼게요. 원칙은 시도 대도시 시장 줄쳐두시고요. 10만 이상, 그 다음 밑에 10만 미만은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줄치고요. 예외 국장이 승인하는 거.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거 줄치고요. 자, 330만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 사업하고 택지개발 사업 줄치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지역의 주택건설 사업, 수도권 광역시 아래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한 경우, 자, 이런 지역. 네 번째, 거기 주시고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 투자회사가 주택을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거. 이거는 내 책도 틀렸네요. 시중의 책이 다 틀릴 것 같아, 이게. 법조문이 어려운데, 거기다가 4번의 제일 끝머리에 괄호 옆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이 되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인데, 그게 주택건설 사업이 아니고 주택건설 앞에다가 공공이라는 말을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책대로 보면은, 이게 내가 강의할 때 내 책이 내 책뿐만 아니고 시중의 책이 다 틀렸어요. 법조문에 공공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원래 시험 문제 나와요. 4번은 무조건 동그라미, 4번은 별표 빨갛게 표시해 놓으세요.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요. 자,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원칙은 누가 한다? 그 왜 지우는데 공공만 집어넣으면 되지? 응? 그거 왔다 지워요. 그럼 놔둬 그냥. 공공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했다. 그러면 누가 승인합니까? 누가 승인하냐고요?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누가 승인합니까? 그렇죠? 시도지사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는 누가 승인하고? 국장이 승인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그냥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누가 하고? 시도에서 대도시장이 하고,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는 누가 하고?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다 이거야. 그럼 공공주택 사업은 뭐고 그냥 주택 건설 사업은 뭐냐 이게야. 공공주택은 임대주택이나 이런 공공주택이야. 무슨 주택? 그래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자가 되고, 그럼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일반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는 시도에서와 대도시장이 승인한다 이 뜻이야. 알았나요? 그 구분 알아야 돼. 그 4번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입니다. 30호 줄치고 공동주택 30세대 박스 566페이지. 자, 단독주택은 30호인데 다만 50호가 있죠. 50호가 뭐야? 공공택지의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이걸 내가 여기 표현을 블록형 단독주택. 무슨 단독주택? 블록형 단독주택. 그 다음에 한옥하고 블록형 단독주택은 50호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동주택은 30세대인데 예외적으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주택, 나벗, 주거환경 정비구역에서 다음으로 하나에 관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건데, 그게 바로 뭐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야.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인데, 그 밑에 567페이지
여기 있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굵게 표시해 놨잖아. 눈에 잘 띄게 표시해 놨는데도 왜 빨리빨리 못 찾아. 자,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2번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삭제. 그 왜 그러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들어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개선 사업에 들어갔으니까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2번은 삭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인데, 자, 여기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의 경우에 건설할 때, 그때는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그 뜻입니다. 자, 예외. 사업계획 승인께서 제외되는 거. 자, 그게 바로 박스. 준주거와 무슨 지역? 상업지역. 준주거하고 상업지역 안에 주상복합 건축을 한다. 이럴 때 주택이 300세대 미만이고, 그 다음에 상가가 10% 이상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90% 미만,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이때는 시장 군수에 뭐 받고 허가만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지 사업계획 승인 받을 필요 없다. 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자, 요거는 요것도 마찬가지. 농어촌 지역의 문화행사를, 문화주택을 생활하기 위한 거니까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둘은 간단하게 뭐만으로? 건축 허가만으로 집을 지을 수 있지 사업계획 승인 받을 필요 없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공구별 분할 시행, 아까 이 말했죠.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이고 별도로 사용검사와 착공신고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다. 이 말이죠. 봤죠? 그렇게 이제 보고 세대수는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다. 참고적으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68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요건 이미 다 설명해주고 또 책에 줄 쳐주는 거야. 내가 지금 다 해놨잖아. 이미 여기도 사업계획 승인 요건 대지의 소유권 확보 아까 설명한 거야. 지금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자, 그럼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할 때 80% 줄치고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고, 관로안에 리모델링을 제외한 주택조합하고 등록업자가 공동으로 한다. 그때는 95% 소유권 확보하고 나머지 매도 청구. 그 다음 2번 100%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3번 국가 등 공공사업 주체가 건설하는 경우. 다 해놓은 걸 또 다 적어놨잖아. 이게 이거 찾는 것도 못 찾아. 지구단위 계획 결정 80% 이상 사용권 매도 청구, 조합과 등록업자 공동 95% 소유권 확보 매도 청구, 100% 사용권 확보, 국가 등 공공사업 주체. 이들일 때는 바로 원칙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알았죠? 자, 넘어가고. 자,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대지 참고적으로 보고 사업계획 승인 절차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하느냐? 아까 571페이지. 국장과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승인은 신청을 받고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뭐 해준다? 사업계획 승인한다. 그 뜻입니다. 자, 60일 이내에 체크하시고요. 통보한다.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다음에 관련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하는 게 있는데 나머지 안 봐도 좋아. 넘어가서 573페이지 8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다음에 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그럼 관계들은 인허가 등을 받은 걸로 보는 게 어떤 경우냐 이거죠. 자, 건축법 1번, 2번 국계법, 5번 도시개발법, 3번 농지법, 5번 6번 그리고 7번 토지거래계약 허가.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말은 꼭 들어가야 돼. 국자, 건, 국도, 농, 산,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여기까지. 원래 이게요 국계법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토지거래 허가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으로 넘어갔으니까
별도로 거래 허가 받은 걸로 보는 거지. 뭐 사실은 여기 다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건축 허가 받은 걸로 보고 국계법의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나 그 다음에 타인 토지 출입 허가 이런 걸 받은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실시계획 인가, 타인 토지 출입 이런 허가를 받은 걸로 보고 농지, 산지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이까지 받은 걸로 본다. 여기서 절대 빠지면 말까 요거 건국도 건국도 토지 거래 허가. 자, 건축 허가 국계법의 시행재정 실시계획 인가, 도시개발법의 개발구역 지정,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이런 것을 받은 걸로 본다 하는 거 절대 놓치지 말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건국도 농산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됐어요. 자, 이게 우리는 주택의 건설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착공합니다. 자, 착공은 5521입니다. 다 같이 5521 시작. 자, 언제 착공하느냐 밑에 승인을 받았다 박스 5년 이내 승인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조치고 공구별 분할해 가지고 승인한다. 이때는 승인 받은 날로부터 몇 년 5년. 그 다음에 나눠서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다. 그럼 여기서 공구를 나눠서니까 첫 번째 공구 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이고 이거 빼고는 착공 신고, 이거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매년 2년이다. 그 뜻이야. 그래서 552 보입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에 연장.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1년 범위 안에서 1호의 제1호와 2호의 감옥에 따른 공사기간을 뭐한다? 연장. 그럼 연장은 이래 보세요. 연장은 요거 둘만 요렇게 연장합니다. 55만 연장한다 이거야. 그러면 2년은 이거는 연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러면 5년짜리만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알았지요?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거나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했다거나 부도 파산 등으로 완료가 불가능하다.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넘어가셔가지고 페이지 578페이지 주택의 건설 기준 하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안 봐도 좋습니다. 안 봐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짓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81쪽에 감리가 나오는데 감리. 자, 감리는 요렇게 우리가 보면 돼. 582페이지 제일 위에 자,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 자,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 공사는 건축사나 건설기술 용역업자가 감리자가 되고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공사는 건설기술 용역업자가 감리자가 된다. 자, 이건데 옛날에는 이게 뭐라 했느냐? 자, 봐봐요. 옛날에는 건축감리 전문회사나 종합회사라 했어요. 전문회사나 종합회사가 지금 뭐로 바뀌었느냐? 건설기술 용역업자로 바뀌었다. 뭐로 바뀌었다? 건설기술 용역업자. 난 옛날 이름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건축사하고 감리 전문회사의 차이점은 감리 전문회사는 법인이고 건축사는 개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0세대 미만은 개인이 하든가 건설기술 용역업자가 하면 되고 300세대 이상일 때는 반드시 뭐 법인인 건설기술 용역업자가 감리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딴 거 없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역시 건축법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감리 사실을 할 때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그러면 시정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고도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일러 바치고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건 똑같으니까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586페이지 사용검사입니다. 무슨 검사?
자, 사용검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착고해서 공사 완료됐어. 그럼 또 사용검사를 하는데, 사용검사는 신청을 받고 15일 이내에 사용검사합니다. 그럼 사용검사권자가 누구냐고 물었으면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이 사용검사권자고요. 예외적으로, 자, 국토부 장관. 국장은 자기가 승인한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용검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장과 시군구청장이 사용검사권자다. 자, 사업조치는 586페이지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시군구청장 줄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니까 결론적으로 사용검사권자가 시군구청장과 누굽니까? 국토부 장관이다 하면 돼요. 줄쳤나요? 자, 그러면 다만 공구별 분할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해 공구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승인 조건은 미이행 등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딴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건너와서 3번 사용검사의 절차에서 사용검사 기간 밑줄 치십시오.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하여야 한다. 며칠 이내? 15일 이내. 아까 고개 들어봅시다. 여기 사업계획 승인은 며칠? 60일. 사용검사는 며칠? 15일. 아시겠죠? 기억해 두시고 가자 이 뜻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588페이지 주택의 사용 시기입니다. 사용검사한 이후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시사용 승인이죠.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한대. 고개 줄치고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한대. 대지조성사업의 경우는 구역별로 공사가 완료한대. 사용검사권자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사용검사서를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니은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을 받을 때 임시사용 승인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임시사용 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일 때 줄치고 공동주택일 때는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일부가 완공이 돼서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사용검사 받고 건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사용검사 안 받고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임시사용일 때 이게 건축물이면 동별로, 그리고 이제 대지조성일 때는 구역별로, 그리고 임시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일 때는 세대별로 다 같이 건동대구공세 시작. 아까 줄친 거예요. 건동대구공세 시작. 건축물은 동별 체크했나요? 대지조성 사업의 경우는 뭐별로? 구역별로. 그 다음에 임시사용 승인이 공동주택일 때는 뭐별로? 세대별로. 다시 건동대구공세 시작. 자, 건축물은 동별, 대지조성일 때는 구역별, 공동주택일 때는 세대별. 그래서 건동대구공세 이렇게 임시사용 승인을 받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게 기간시설입니다. 기간시설과 아파트 단지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시설이 간선시설입니다. 여기는 주택이 16,500제곱미터. 자, 주택이 100호 이상을
집단적으로 건설할 때 간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합니다. 간선시설은 도로와 상하수도는 지자체가 설치 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통신, 이거는 공급자가 설치 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체통은 국가가 설치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도로와 상하수도는 국가 예산에서 50%를 뭐 해줍니까? 지원을 해줍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는 간선시설에 관한 경우 알아두시고 그대로 체크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대지 주택이 100호, 대지 조성이 16,500채 이상은 조성사업에 관한 승인을 할 때 이때 간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 간선시설 설치 비용은 설치 의무자가 부담을 하는데 이때 도로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비용은 50% 범위 안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아까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설로 설치하는 것. 이래 보세요. 589번 지중설로 보십시오. 여기가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단지까지 전봇대 땅속으로 넣어달라, 만들어달라고 입주자가 요청했다. 그러면 요청한 자에게 비용을 50% 비율로 부담을 시킵니다. 몇 프로? 50% 비율로 부담을 시킨다. 여기 책에 다 줄치고 뭐 다 있는데 줄치되고 엉뚱 적으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 그래서 자, 도로와 상하수도는 50%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고 지중선로는 50% 비율로 설치 비용을 뭐한다? 부담을 한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설치 비용의 상환,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리 봐요. 여기서 대구 우방주택이 아파트 3,000세대 세웁니다. 여기 도로 설치 의무들은 도로와 상하수는 아까 설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도로 만들어주기를 기다려서 사업하려고 하니까 어느 천년에 합니까? 못합니다. 건설하는 사람이 자기가 답답해서 여기 사용권 승낙을 받아가지고 도로 만들어 놓고 임시도로 만들어 놓고 공사 끝났습니다. 그럼 이 도로 설치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받아내야 되겠죠. 이걸 바로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의 상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읽어보면 간선시설 재무자가 사용검사일까지 시설을 완료를 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업주체가 그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에게 비용의 상환을 뭐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알았나요? 이때 설치비 상환은 최소한 사용검사일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로 한다. 3번 동그라미 빨리 몇 년 이내?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건설 사업의 촉진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촉진해 주기 위해서 나오죠. 그럼 이것도 여러분, 공부 좀 돼 있는 사람은 이미 다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볼까요? 아까 공법 6가지 법 중에서 사업에 관한 법이야. 사업에 관한 법이 4가지 법이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주택사업이야. 사업에 관한 사업을 할 때는 아까 시행자 나왔고 그 다음에 시행자의 보호조치가 나온다. 그 시행자의 보호조치 내가 국계법 설명할 때 뭐라 했느냐. 타, 분서, 공국수라고 했습니다. 타, 분서, 공국수. 타인 토지의 출입. 분할. 관련 서류의 무료 열람. 공시송달.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수용과 사용. 이 4가지 법에 맨날 똑같이 나오는 거라. 이걸 아직까지 감을 못 잡아요. 이거 나올 때마다 이 법에서 또 보고 저 법에도 보고 또 보고 맨날 그래도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지 한마디로.
그럼 이거 하나만 딱 설명해 줄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거 국계법에 혹시 국계법 봐봐. 다 저거 설명 잘 해줬을 거야. 일반 출입, 장애물 변경 제거, 변경 제거나 일시 사용을 위한 출입, 일출 전 일몰 후 출입의 제한,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손실보상. 이 틀을 딱 잡아놨으니까 자동적으로 선생님 머리가 좋아서 외운 거 아니에요. 이래가 에이 34년 했는데 34년 해도 돌아서면 바뀌는 게 공법이야. 자, 그러면 일반 출입은 출입 허가 받아야 돼. 그런데 행정청일 때는 통지만 하면 돼. 허가 받을 필요 없어. 비행일 때 허가 받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비행일 때는 허가 받고 행정일 때는 통지하면 되고, 그 다음에 출입을 할 날은, 출입할 날은 며칠 전까지? 며칠 전? 내가 7.3이라고 했어, 3.7 했어. 7.3 했어, 3.7 했어. 7.3 했죠. 그렇지. 7일. 여기는 3일이고. 출입할 날에 3일 전까지 점유자, 소유자,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출입하는 거야. 끝. 이게 일반 출입. 장애물 변경 제거나 일시 사용을 위한 경우는 무조건 동의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주소거소 불명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 그럴 때는 행정청일 때는 통지하면 돼요. 비행정청일 때는 관할 시군구청에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그리고 변경 제거할 날에 3일 전까지. 3일 전까지 점유자, 소유자, 관리인에게 통지. 그래서 내가 3.7이 아니고 7.3이라고 했죠. 7.3. 7.3. 자, 출입제한. 내가 이 말도 했죠. 일출 전 일몰 후를 두 글자로. 야간이라 했죠. 아, 참, 진짜 생각은 영어는 어디다 두고 온 사람들이 몰라요. 영어를 여기다 주라고, 딴 데 주지 말고, 참네. 야간, 일출 전 일몰 후 했잖아. 야간, 한 글자, 밤, 세 글자, 한밤중. 이런 농담까지 했잖아, 농담까지. 안 그래요? 대답도 안 해줬대. 그러면 일출 전 일몰 후니까 해가 지고 단 이후고 해가 뜨기 전이니까 야간 아니냐, 야간. 야간에 출입할 때는 누구의 성낙? 점유자의 뭐 없이는, 성낙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 이때는 점유자, 소유자, 관리인이 아니라고요. 현재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사람, 점유자의 뭐만 받으면 돼? 성낙만 받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손실보상, 협의.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재결도 안 되면 이의신청. 거기도 안 되면 소송. 이게 타인 토지 출입인데 이거는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 이거야. 무조건 7.3 해야 되지 3.7 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이런 거를 그대로 여기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거 하나도 볼 거 없어. 그 다음에 토지 수용도 네 가지 법에 똑같이 적용되죠. 수용, 사용. 수용도 똑같이. 수용도 인정이 되는 게 국도정비야. 국계법은 뭐 받았을 때?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면 사업 인정을 받은 걸로 간주해가지고 이때부터 수용할 수 있고, 정비법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 사업 인정 받은 거 받고,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사업 인정을 받은 걸로 간주하고, 개발법만 다르다. 개발법은 좀 빨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토지 등의 세목을 뭐 했을 때,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한 때 이때부터 수용한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 토지 수용할 수 있다 한다. 그죠? 이게 바로 그 경우예요. 요것만 주의하라고 내가 늘 강조했잖아. 알았죠? 이게 똑같이 적용돼요. 국공유지의 매각체와 똑같고 다 똑같아. 서류 열람, 뭐
공공시설 기속 전부 국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국계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건설할 때는 페이지 594쪽에 자금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했어? 자금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다 했잖아. 여기 지금 이거 이거 맞죠? 자금. 그럼 주택의 건설의 자금은 다 옛날에 국민주택 기금이 있었어. 무슨 기금? 국민주택 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어가지고 주택도시기금법으로 넘어가 버렸어. 그 주택법 시험 문제 범위에서 벗어났다 이거야. 그럼 알 필요 없어. 시험 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중에 남아있는 돈이 딱 하나 있어. 주택상환사채. 무슨 사채? 그럼 주택상환사채 한번 보자. 그 주택상환사채는 누가 발행한다? 주택상환사채. 자, 우리 동현 씨, 주택상환사채가 뭐예요? 책 볼 필요는 뭐 있어요? 이것만 봐요. 주택으로 상환해주기 위한 채권. 책 보지 말라니까. 머리 더 아파. 주택으로 뭐 해준다? 상환하는 사채래. 그럼 집이 필요한 사람이 돈 1억 주고 2억 주고 채권 구입해. 그럼 사채 발행자가 누구냐? 주택공사와 등록업자야. 주택공사와 등록업자가 사채를 발행해서 집 필요한 사람에게 집 지어주기 위해서. 그럼 내가 집이 필요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 1억 2억 주고 사채를 샀어. 3년 내에 집하고 사채하고 바꾸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주택상환사채라 이게. 그러면 도안씨, 도시개발법에 이거하고 똑같은 채권이 있는데, 도시개발법에 토지상환채권 있죠? 토지상환채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토지상환채권이 뭐예요? 내가 수용 방식을 하고 있는 지역에 땅을 10억짜리 갖고 있어요. 5억은 내가 현금으로 받고 땅값으로 5억은 뭐로 받겠다? 땅으로 받기 위한 거예요. 땅으로 주기 위해서 시행자가 발행한 채권이 토지상환채권. 그러니까 현금 대신은 뭐로 주겠다? 토지로 상환해 주겠다고 해서 시행자가 발행한 채권이 무슨 채권? 토지상환채권. 그럼 상환채권은 누가 승인합니까? 토지상환채권은 승인권자. 내가 개발법은 개가 짓는다라고 했다. 개가 짓는다. 시작. 개가 짓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정권자란 말이잖아. 아, 내가 개가 짓는다 멍멍하고 개가 짓는다 멍멍. 아우 참네. 그 개발법은 두 가지 빼고 다 지정권자예요. 권한이. 두 가지가 뭐냐고 환지계획 인가권자고 도시개발 채권의 승인권자. 그것만 다른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지정권자라고. 조합설립 인가도 지정권자가 한다고요. 시장군수가 아니고. 알아서요? 그 수업시험 잘 들어. 개가 짓는다 하면 아, 개발법은 지정권자구나. 내가 이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게 아, 나 참 잘났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무조건 모르면 처음 듣는 소리다 이간다. 나 다 알아. 김없이 들었어 안 들었어? 개가 짖는다. 들었죠? 다 했죠? 도안씨만 지금 처음이래. 자, 그럼 이런 걸 이제 이것도 제목 봐요. 책 보지 말고 토지상환채권은 뭐냐? 토지로 뭐 해준다? 상환해준다. 이건 주택은 주택으로 뭐 한다? 상환한다. 그럼 이 주택상환사채는 등록주택공사하고 등록업자가 발행한다. 그럼 이것도 상식이죠. 거기에 들어봐요. 우리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 무슨 채? 국채. 공공단체가 발행한 채권이 공채. 맞죠? 그럼 국채는 누가 승인권자야? 그렇죠. 상식이 저래 돌아가야 된다니까. 공법 안 해도 돼. 생각만 하라고. 어디 가려고? 이 사람이 진짜 왜 그래?
아니 이 지금 중요한 시기에 가요. 다음 주에 봬요. 그럼 국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야. 그럼 공채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 채권의 승인권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발행하는데? 시도지사가 발행하잖아. 도시개발 채권 한번 찾아봐. 누가 발행? 시도지사가 발행해. 그 시도지사 발행하니까 공채잖아, 공채. 공채는 높은 사람이 누구야?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인한다고.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누구야? 주택공사가 등록업자는 민간업자잖아. 민간업자니까 그 법에 해당 사항의 최고의 장인, 국장이 승인하는 거지. 누가 승인한다? 국장으로부터 승인받아서 발행하는 채권이 무슨 채권? 주택 상환 사채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등록업자가 발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업자니까 일단 자본금이 얼마가 돼야 돼? 5억 원 이상이고 반드시 여기는 개인은 안 되고 법인이어야 합니다. 뭐여야 한다? 법인. 자, 줄치고 5억 원 이상 그리고 법인이어야 하고 그리고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줄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 국장. 자, 그리고 사채는 액면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고개 들어봐요. 1억짜리, 2억짜리 이렇게 발행한다 이거죠. 그런데 1억짜리를 20% 할인해가 8천만 원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게 할인 방법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발행한다. 자,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이야 무기명이야? 성명과 주소가 반드시 뭐가 됩니까? 기재돼야 돼. 기재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민법 시간에 뭐? 대항력. 무슨 력? 기명은 무조건 대항력이 발생해야 합니다. 성명 주소 기재 안 하면 대항력이 발생해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상환. 자, 여러분 집이 필요해서 집을 갖기 위해서 채권을 구입했잖아. 근데 채권을 구입한 지 10년이 지나도 집이 안 와.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몇 년은 초과할 수 없다. 3년. 3년은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보입니까? 자, 그 다음에 상환사채는 양도가 되나요? 안 되나요? 팔아먹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예? 양도하거나 중도에 뭐 할 수 없다? 해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때는 예외적으로 양도가 된다 이거죠. 어떤 경우? 세대원 근무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다른 행정구역으로 뭐 하는 경우?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 자, 보십시오. 1번 이전의 동그라미. 온통 다 치지 말고 책에 낙서를 내가 하라는 게 아니고 황치를 하라는 게 아니야. 책을 예쁘게 꾸며 나가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야 2번 보고 3번 볼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여성분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화장을 개떡같이 해가지고 나오면 다시 집에 들어가서 다시 화장 고치고 나와요. 나도 그런 거 여러 번 목격했어요. 그러지요? 그런다 하세요 그냥. 내가 한마디, 내가 설렁한 농담입니다. 한마디 하고 갈게요. 여러분 머리 아플 것 같았어. 어린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타니까 차가 만 원이라. 그 지하철이 흔들리니까 남의 다리를 밟았어.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고 교육을 시키려고 남의 다리를 밟았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단다 하고 자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다리를 밟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5글자로 표현하고 끝에는 다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 하는 말을 이제 뭐라고 나올지를 기다려 봤어.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이가 한참 있다가 생각하니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
뭐라고 했겠어요? 한마디로. 아이가 아이고 5글자니까 끝에 다자니까 이걸 어쩐다. 뭐라고? 이걸 어쩐다. 자, 그 다음에 한참 가다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껌을 하나 주거든. 그럼 고맙다 소리를 해야 될 거 아이가. 그죠? 고맙다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똑같이 아이한테 이야기했어. 역시 끝에는 다자고 5글자다. 이때 니는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럼 우리는 뭐라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감사합니다 5글자 맞죠? 그렇죠? 뭘 심각하게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제 그런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가 하는 말이 하늘 생각이 더. 뭐라 할지 아세요? 뭐 이런 걸 다. 요즘 애들이 이래요. 감사할 줄은 몰라. 뭐 이런 걸 다. 참네. 웃지도 안 하고. 아, 참네. 진짜 농담 한마디 했지만 진짜 설렁한가 봐. 뭐 이런 걸 다. 아시겠어요? 아, 참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주택상환사채 양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데요. 박스 안에 1번에 이전, 2번은 상속, 3번은 해외 이주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1번은 뭐라고? 이전. 2번은 뭐라고? 상속. 3번은 뭐라고? 해외 이주. 몇 년 이상? 2년 이상. 이럴 때는 중도에 뭐가 된다? 상환이 된다 이 뜻이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채의 효력 줄쳐두시고 5번. 등록업자가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를 뭐한다? 보호해준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채 발행에 관해는 어느 법을 준용한다? 상법 중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하고 금융기관이 보증을 해서 등록업자가 발행하는 경우 이때는 상법에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을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는 자치단체가 국민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회계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재원이 중요하니까 자체 부담금이나 도시기금에 빌려온 차입금이나 막 이런 돈 등이 거기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 입주자 저축은 8글자. 2번 국민주택 등과 국민주택 등 하는 말 지우세요. 국민주택과 등자 지우세요. 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능통장을 말합니다. 뭐를 말한다? 만능통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주택의 뭐예요? 건설입니다. 뭐라고요? 건설. 쉬세요.